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의 이때까지 영상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올리고 있는 부분만 본다고 해도 얼마나 진심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재미니 관련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베리 실버트와 DCG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혼합한 14억 뭐 6천에서 7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할 것을 제안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실패가 될지 아닐지는 7일 기준점 뭐 새벽 5시인가 그 기준점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수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고래가 페페 출금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페페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보게 되면 잠깐만요. 페페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때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래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래에 따른 이런 자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알라메다 뭐 등등 뭐 셀시우스 등등 이렇게 3에로 캐피탈 뭐 테라 있는데, 지금 뭐 마탱이 갔던 애들은 집어치우고 지금은 점프 트레이닝 쪽이 가장 자금 직결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당장 24시간 분포도도 보아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일주일 기간 추이로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 이런 점은 나쁠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향이 일주일 동안 이게 좀 많이 변화폭이 좀 있었고, 오히려 USDC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어느 쪽에 고래 분포도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최근 동향으로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어떤 게 조금 더 수혜가 있고 아니고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셀시우스 부분도 보게 되면 변동 추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때 7월 4일적 기반으로 살짝 올라가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미국 장이 7월 4일 기준점으로 휴장이 있었는데요. 요 시점 기준점으로 USDC는 좀 소폭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올라오기도 했었고, 반면에 이제 BUSD는 조금 더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BNB는 그냥 쏘쏘했고, 그 다음에 테더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가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에도 되게 웃겼던 건 이때 상당히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6월 30일에서 7월 1일자 기준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도 테더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또 몰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거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자금이 USDC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매도만 가담을 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또 곧바로 나머지 자금 쪽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에 따른 여러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매도 측의 유동성을 감소하고 있지만 매수 유동성은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준비금은 1년 새 20%, 이더리움 40%, 스테이블코인은 52%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에 5만 4천 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에 큰 변화가 없어서 새로운 롱 포지션 펀트하기 위한 담보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물 판매 가능성도 좀 열려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대기 자금도 일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에 많이 나오는 언락 비중을 보게 되면 앱토스, 옵티미즘, 에이프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거의 비중이 생각보다 평균 한 3, 4%, 뭐 많게는 뭐 이게 떨어지는 하락 추이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펀드 투자 규모가 2주 연속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홍콩 테더 USDC 경쟁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축이 어떤 모델링으로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진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부터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반으로 발행을 할 것인지, 그 발행 기반이 최대 수의 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테더 준비금이 역대 최고치를 증가를 해주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밀집도가 가장 높은 코인은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마켓, 비트코인 마켓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의 극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많이 쏠렸고, 그 비트코인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흔들면 아주 그냥 테더가 준비금 추이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추이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갑에 5,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루프리 이더리움 레이어 2 알파 테스트넷 레이어 3를 출시하겠다. 이것으로 디파이 NFT 앱 전용 레이어를 통합을 해서 수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라이트코인 유통량이 13%로 5년간 미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 USD 요즘 자꾸 시끄럽죠. 근데 여기서도 6월 준비금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거래 주소 이더 WBTC 담보로 고래가 2200만 USDC 대출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파이 쪽도 조금은 튀는 경향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MX 숏트레이더 전날 포지션 정산으로 180만 달러 손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GMX 타면 아주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엄청 효과가 좋아요. 그냥 레버리지 중에 가장 안전빵 있는 레버리지 코인이라고 봐도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좋을 때 GMX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좀 돈이 부족해, 선물해서 굳이 롱 포지션 잡지 말고요, GMX 잡아도 나쁘지 않은 효과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또 트렌드를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레이어트 쪽에는 좀 더 시들시들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이제 TVL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서 레이어2도 여전히 기대감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언젠간 같은 효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고래들도 이제 슬슬 대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대출 관련된 기존의 뭐 아베나, 네, 여기서는 에이브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베나,
그 다음에 뭐 빗썸으로 보게 되면 뭐 메이커 다우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잘 움직여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뭐 메이커 다우나 뭐 그 다음에 무슨 파이낸스지? 라이 파이낸스 말고 연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가 추이가 매우 많이 이렇게 부족해요. 구멍이 많이 송송이 있어서 구매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점프가 돼서 가격 추이가 빨리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이런 쪽에 대한 요즘 관심도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이야기도 좀 솔솔 돌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 프로메티움 관련 공유라고 해서 프로메티움 정체는 SEC가 공인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해서 5개 코인 거래 신청 SEC 승인 대기 중 플로우 파일 뭐 컴파운드 뭐 셀로 등등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부분 코인 시장의 퍼즐이 거의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보게 되면 이제 SEC가 리플 필두로 미등록 증권 토큰 기술을 했고 현물 ETF 심사 그리고 프로메티움의 증권형 토큰 거래 증계 자격을 가지고 있고 플로우 5개의 코인 거래 심사를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다. 해당 자격이 공개되면서 각 거래소 토큰 증권형 거래 등록 심사를 받을 것 같고 거래소는 그 어떤 코인도 거래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반감기 시즌 맞춰서 ETF 승인될 것 같고 거래소를 비롯한 자격이 갖춘 거래소를 현물 평균가 ETF 기준가가 될 것 같고 리플을 비롯한 증권형 코인들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리고 프로메티움 거래소에 인정된 증권형 코인이 먼저 상승할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뭐 저는 풀 희망 회로를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최악을 먼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입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방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원달러 추이는 또 미쳤습니다. 뭐 1200원 잠깐 깨지다가 1300원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너스 추이는 여전히 51%를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반감기 시점에 맞춰서 ETF가 통과가 될 것이냐에 따른 기대감은 저는 보수적으로 한 번은 좀 찌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일단 들어가져 있으면 이게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